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분 두 분을 모셨어요. 이분들을 모셔야지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 답을 드릴 수 있거든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박준 변호사님.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민경 전 의원님. 네. 저는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분 모셨어요. 저도 항상 현 의원입니다. 예. 근데 민 의원님 머리 헤어스타일 굉장히 새로운데요? 제가 60평생 살면서 이 머리를 계속 염색을 하고 있었죠. 염색을 해서 사실 제 나이가 있는데 머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 뵈면 어머니 뭐 80 중반이시지만 어머님께서도 평생 그 염색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 그 외가댁 쪽이 머리가 하얗게 새인 쪽이었고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은 80 다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까만 머리셨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의 형태, 행태, 뭐 색깔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가 궁금해서 한 몇 달 동안 머리를 이발을 하면서 염색을 하지 않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보니까 내 머리가 이런 정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나이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데 주위에 반응은 대별됩니다. 뭐 흉하지 않네, 뭐 아니 혹은 또 뭐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염색을 해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반영만 한지 아니면은 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딱 저희 썸네일 보시면 답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 인터뷰에 그 썸네일 제목이 이제 부정선거 규명운동의 제2막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2막은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박 변호사님 뭔가 얘기할 거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홍보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네. 이제 1막은 뭐 거대한 카르텔의 존재 확인과 무더기 억지 판결 그리고 대법관이나 그 거대한 카르텔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이제 2막은 그동안의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고소 고발을 진행을 하고 각종 선관위와 그 연루된 부정선거 범죄 카르텔을 파괴하는 것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1막이 이제 이른바 약간 행정소송적 성격을 띠는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의 기각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된 세력의 농단이었다고 하면 2막은 이제 정의롭고 진실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것을 이끄는 우리 민경욱 의원님 같은 리더들이 다시 그들의 부정을 바로잡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PK에서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이제 그동안 모아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각종 고소 고발을 진행을 하고요. 또 민사소송도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조태호 변호사님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미진했던 그런 증거 조사들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서 다시금 법정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수사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민경욱 의원님 또 2020 수 30 판결 엄청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각 판결을 시켰는데 그러한 재심이 진행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 소개하기 전에 민 의원님, 지난 1막은 승리의 역사였습니까? 좋은 질문이시네요.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사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특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뤄주지도 않고 진실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법 체계의 최정상에 계시는 그분들이 올바로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2년 3개월 만에 나온
판결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었죠. 배신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판결을 보자면 우리가 징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막판에 1년 동안은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는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싸웠거든요. 그거는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정권교체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 지난 3년 중에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3년간 짜릿한 순간 몇 개 있었죠. 몇 개. 안 해주려고 했던, 재검표를 결국은 이제 해주게 됐던, 그 일정이 나왔을 때 짜릿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전 투표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노태악이 저와 황 전 대표를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등 해서 올가 넣었었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거기다 또 재정 신청까지 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그것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을 때 그때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대법관들 이렇게 썩어 있는 대법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사법 체계가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좋았고요.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싸웠는데 그 싸움의 큰 승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 위에 그 비리들이 전부 다 그냥 꽁꽁 숨겨져 있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결국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상임 선관위원이 교체가 되고 그런 상황, 일련의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짜릿했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이게 너무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나오고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관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지진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민현님 또 새로운 매체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짜릿한 거 얘기를 하니까 다큐멘터리가 상영됐을 때 그 짜릿함을 내가 놓쳤네요. 그 국회에서 그 시사회를 가졌을 때 그 흥분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 20만 가까이 지금 보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애니메이션이 또 나오죠. 애니메이션은 보는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제 볼 수 있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네. 예. 저 대법원에서 네네. 대법원에서 이제 호랑이 호랑이는 누굽니까? 글쎄요. M이라고 써있네요. M으로. 혹시 민노총? 민노총 아닌 민경욱일 거 저 같아요. 약간 쫓기를 봤을 때는 예. 민노총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베일 여화, 배춧잎, 일장지, 여백, 화살표 이런 투표용지들이 빳빳한 투표지가 있어요. 맞아요. 빳빳한 투표용지들도 있고 이 모든 기형적인 투표지들이 나와서 이건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 처음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PD님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완전 보여주세요. 완전 오픈이네. 예. 이런 고화질 그다음에 그 멋진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이 태어납니다. 애니메이션이 태어나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인지 아직 더빙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들 싸움의 2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포함해서 다큐멘터리 당 한 표 나왔고 또 2차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듣기로는 연극도 기획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많은 책,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책만 해도 19권이 앞으로 10권이 더 나옵니다. 10권 나올 그 책 중에는 제 책도 호병희 교수님과 저의 책도 있고 또 따로 쓰는 책도
또 있고 그래서 한 10권, 그래서 한 30권이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조명하는 그런 이제 문화운동, 문화전쟁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간다. 이것이 일막과는 다른, 우리가 법정투쟁에서 민사소송, 선거가 좀 이상하다고 판결해 주세요.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싸웠고, 근데 거기에 큰 실망과 함께 우리가 졌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17건, 무려 17건의 고소고발을 넣었는데 단번에 전부 다 기각이 됐었죠. 민희연님, 애니메이션 새로 출시된 것 아까 조금 보셨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요, 그 작화를 하신 분이 정말 수십 년 프로페셔널이에요. 디즈니 에 많이 납품하시는 분인데, 이분들도 그냥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밤새면서 지키신 시민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 강남에 나와서 그 우리가 시위하고 할 때 거기서 인사도 나누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감독님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저희가 보이지 않는 시민의 힘이 굉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버퍼가 심해서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캐릭터 약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정선거 규명운동이 거의 문화운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상화 됐죠? 예. 윤주상 배우님이 저는 부정선거 다큐의 나레이터가 된 것도 큰 사건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성우를 하신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견 배우로서 그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죠. 윤주상 선생님께서 다큐멘터리 2편 왜 더 카르텔, 기울어질 왜 더 카르텔의 그 나레이션을 맡는다고 제가 띄웠더니, 그 소식을 띄웠더니 많은 우파 시민들께서 환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나레이션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몇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배우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들이 요청을 드렸어요. 해줄 수 있냐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제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잘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윤주상 선생님 같은 그 중견 배우께서 이 정확한 발음으로, 중후한 발음으로 그 나레이션을 맡아주셔서 이 다큐멘터리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17건의 고소고발을 지난 문 정권에서 했었죠. 이게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했었는데 그냥 일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허탈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도 바뀌었죠. 경찰도 이제 바뀌었길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똑같은 사안을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고소고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그 시효가 문제가 됐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원래 6개월이 네. 시효인데, 그건 일반 시민의 경우에 6개월 시효가 되고요. 그 선관위 직원은 10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와. 그 선관위 직원들은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네. 권익위의 조사도 있었고, 네. 다음에 국정원에서도 들어가서 보고 있고, 경찰, 검찰, 또 우리가 고소고발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변적인 상황 말고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갖고, 예를 들면 21장의 이상한 투표용지 파주를 해서 있었던 거, 금촌 이동에서 있었던 거, 그것은 누가 넣었는지 수사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나왔던 1000장의 1장기 투표용지도 이거는 본인이 찍었어야 하는 관리관이 자기가 찍은 적이 없다. 밑에 사람이 그걸 대신 찍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과반의 수가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항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사해달라. 네. 그 사람을 잡아달라. 네. 이렇게 네. 바뀐 검찰, 네. 바뀐 수사 당국에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은 그 새로운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특수절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범행이죠. 예, 예, 제가 지금 사건이죠. 파주에 지금 원래는 공무집행방해 있잖아요. 투표지 위조 이런 부분만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2건의 고발장을 다시 넣었거든요. 거기에는 특수절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투표지를 바꿔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그러네.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아까 우리 김명 대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짜릿했던 순간. 아, 예. 민의원님 재판에서 법정 지원을 들을 순간에 투표 관리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투표 본 적도 없다. 지금 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래 뭐 이거는 명백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볼 것도 없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좀 짜릿했거든요. 근데 정말 대부분이 그렇게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고 진실은 눈 감을 줄을 몰라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그 새로운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4.15 총선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나 그와 연루된 범죄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민경욱 예. 위원님 지역구인 연수을 거기에도 사실 특수절도죄로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된 것 가지고 수사를 해달라 이랬는데 네.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원래 투표용지일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원래 투표용지는 전부 다 버렸다. 네. 태우고요? 예, 태우거나 버렸다. 네. 그러니까 훔쳐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특수절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민 의원님 말씀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굉장히 짜릿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2막이 형사재판 성격으로 바뀌려면은 사실은 원고가 검사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2막을 열어나가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전 검사님이 부정선거에 그렇게 적극적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대면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민 의원님이 대면하신다면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습니까? 뭐 질문 나였죠. 예, 그러면 뭐 저는 너무나 흥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하라고 캠페인을 벌이신 걸로 압니다. 주위에서 누가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걸 꼭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부정선거의 그 채널이 사전 투표라는 얘기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의 우파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부인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하셨는데 문재인은 좌파였지만 그렇게 사전 투표를 우리가 독려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조언하고 그랬던 분이 누군지 그게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4.15야 차치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하셨던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잘된 선거였다고 믿으십니까? 그거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중요한 이 부정선거가 없는 참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과요. 다음에 대통령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높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척결이나 부정선거 진상규명 아니면 부정선거범에 대한 검거 뭐 책임자 처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명한 그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회가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작해봤자 별로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혹시 믿고 계시는 것인지요. 만약에 그리고 다음 선거 40선거 내년 40선거는 공정하게 치를 자신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 것들을
줄줄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줄줄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KBS 기자로 돌아가신 것 같은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저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과 딱 연결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사전 투표를 권유했던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의 세력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변 투표, 한변 대표를 지금 경선을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장에서는 50대 50이고 뭐 사전 구글 폼으로 한 것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한변이라는 북한 인권 운동을 다룬다고 하는 이 변호사 모임도 저는 굉장히 실망이 되는데 한변 변호사님으로서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이제 한변 사무총장까지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변에 합의안는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돌아가는 흐름을 보다 보니까 초창기 할 때 또 막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네,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왜 이런 거 하냐. 누굽니까? 저는 궁금한데요. 네, 뭐 있습니다. 이모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제와? 아니 외자이겠죠. 네. 외자인가요?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전개를 하는데요. 민현님, 제 질문 다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짜릿한 순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권익위 선관위 발표는 굉장히 짜릿할 뿐만 아니라 좀 충격이었어요. 맞습니다. 353명의 채용 비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드러났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2012년 말의 통계에 의하면 선관위 전체 인원이 2,900여 명입니다. 3,0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53명이라면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부정으로 채용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했죠. 우리가 선관위는 이상한 조직이다. 선관위는 이 범인들이다.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저한테 말리면서 했던 얘기가 너 상대를 잘못 골랐다. 거기는 정말로 그 모범적인 사람들,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들, 다음에 중앙선관위여서 중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믿으십니까? 예? 그 10분의 1이 이상하게 비리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그 비리 집단이었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좀 신빙성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했죠. 더 강력하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음에 국정원에서 보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감사에서 그 서버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이 없을 거고요. 다음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조사 결과까지 나온다면 지금 그 과거의 이 부정선거 5년 동안, 적어도 지난 정권의 5년 동안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왜냐하면 선관위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적폐들이 전부 다 내년 4월 10일 선거가 있기 전에 일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혹시 박 변호사님 들으셨어요? 일단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원금 명단을 기본적으로 뭐 다 주는 건데 그거를 뭐 이미 제출조차 안 해줘가지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 수사기관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선관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수사에서 거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냥 수사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강제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큰일 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민현님이 그 국민권익위 조사 이제 그 353건에 대한 이제 수사 의뢰와 고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7년간 조사한 부분입니다. 어. 예, 그러니까 총 3,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7년간 그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7년이 넘은 그 그렇죠.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권익위 조사가 강제 수사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람, 한 4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드러난 이 비리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래서 이 353건이 지금 된 것이고, 사실 이들이 지금 더 이제 강제 수사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밝혀질 수 있겠죠. 353건이 아니라 500건이 될 수도 있고 100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선관위의 3분의 1 이상이 다 부정 채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저는 이 권익위 조사와 이제 수사 의뢰나 고발이 된 이게 내년 총선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들이 선관위와 관련된 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들은 주로 중앙선관위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언제든 덮칠 수 있다. 라는 그렇죠. 그 불안감이 생겨버리면 이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과감하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모딩 자체는 정말 뭐 아주 우리들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보를 많이 획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반국가 단체적 본질을 많이 알아서 이제 선거 조작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조작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부분은 안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이 바뀐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장관급 사무총장에게 조정훈, 사실 야당 의원인데 조정훈 의원이 질문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민 의원님 보셨나요? 봤죠. 조정훈 의원은 뭐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다음에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특히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직접 만나셨어요? 네네네. 식사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그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전부 다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제가 직접 그 당 한 표,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는 다큐멘터리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거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김용빈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과학번 동기입니다. 그 판사 출신이고 연수원 원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장관급 사무총장으로 가셨죠. 그분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봤더니, 캐나다도 아날로그식 투표를 하고 전자 개표를 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거기 국회의원들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도 이제 하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 예결위의 그 공무원들과의 질문 답변,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꺼내준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실 때 칭찬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땐 그래도 핵심을 빼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애니메이션에 전부 다 등장했던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지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증거들 아닙니까? 이런 게 나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한 발 싹 집어넣는, 발레를 밟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웅이 되겠죠. 근데 거기엔 뭐 약 2% 모자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인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친구를, 자기의 동기 동창을 거기다가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음 선거에서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나도 공감한다, 이런 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전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매우 훌륭한 제도다. 에이? 그래요? 에이? 그러더니 두 번째, 여기에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민 공청회를 열고 싶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국민 공청회라는 건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부정선거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 이건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사전선거가 정말 난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인원과 돈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미친 척하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했죠. 당신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매우 작지만 아니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선관위 유튜브 있는데, 선관위 유튜브를 봤더니 쇼츠 아실 겁니다. 1분 이내에 있는 짧은 그 영상인데, 거기에 희극 배우 남희석 희극 배우를 시켜서 뭘 하나 올린 거예요. 봤더니 아니 아직도 그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음모론을 들으시면 안 되죠. 여기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중앙선관위 얘기를 많이 들으면 똑똑해집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무총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진 않았다고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선관위의 대문에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아직도 들으세요?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여기 다들 예쁘고 잘생긴 우리 세 명을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음모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저희들도 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 이렇게 앉혀놓은 자리에서 그것도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 다음에 올린 그 유튜브로는 제가 알기는 첫 번째 유튜브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 먼저 얘기했으면 재미가 없네. 하여간 그래서 우리들이 공격을 했죠. 우리들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음모론이냐? 아니 그리고 당신은 올라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주도를 해서 이걸 한 것이냐, 아니면 옆에 있는 강경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뭐 민경호, 김미영, 박주현 뭐 이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음모론자들한테 끌려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드시죠. 뭐 이렇게 끌려간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강력한 그 SNS 포스팅을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바로 만 24시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내렸습니다. 야, 남희석이라는 사람이 좌파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남희석 배우는 저랑도 관계가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열린 토론이라는 KBS에서 매일매일 하는 라디오 100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에 아주 희극 배우로서는 드물게 아주 애청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랬던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팬클럽들 해서 몇몇이 모이는 장소에도 일부러 와서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던 관계입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닌데 그런 게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더니 특히 좌파의 배우로 그렇게 탤런트로 이름을 날리거나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아마 이제 색깔이 좀 덜 드러나는 좌파이지 않은 사람이 가서 이제 그런 촬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아니 새로운 선관위로 나아가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적폐 세력이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서가지고 당신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돼요. 내용도 없잖아요. 내용도. 그러니까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 공짜로 합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돈에서 나갑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첫 번째는 잘못됐는데 두 번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내린 것은 그건 좋은 현상으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이제 민 의원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특히 이게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선관이나 이런 문제 할 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사무총장이 포함해서
뭐 누구든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투표지, 이상 투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에서 그 투표지를 봤을 때 느낌을 좀 여쭙고 싶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이건 진짜 빼박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김용민 사무총장이 그 아까 조정훈 의원과의 그 그러니까요. 관계에서 또 예산과 조직을 좀 증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아직 교육이 좀 많이 덜 됐구나, 아직 업무 파악을 너무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미연님 좀 말씀하셨던 그런 영상들, 그 팩트 체크라 명목으로 뭐 빳빳한 사전투표지를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사용한다 이런 것들 그것도 내렸습니다. 그거는. 예. 내렸습니까 지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요. 하지만 다른 거 일장기 투표용지 이런 것들 다 적법한 투표용지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그걸 영상을 다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그게 다 배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 오상진이나 뭐 남희석이나 이런 배우나 또 아나운서를 섭외를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건 다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발을 이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지금 이제 증거 보정 과정에서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본 엄청난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하나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로우 더 파티처럼 중앙 서버가 이제 투표수를 조작을 하고 전자개표기를 조작을 해서 개표 상황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실무 투표지들을 넣어야 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엄청나게 증거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사실 뽑으라면 전부 다 빳빳한 이 투표지가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건 사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한두 장이 아니라 그냥 수천 장, 수만 장이 저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싹 새로 받았나 봐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여 1화라고 하는 그런 일장기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은 사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경남 양산을에서는 그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무게를 쟀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안 되는 무게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걸 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주심이었던 조재현이가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범이죠, 주범. 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바로 제 앞에서 네. 벌어진 일인데 이미 네. 무게를 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평양 100g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이 평양 100g짜리가 아니고 무거운 1.5배 평양 150g짜리 중국에서는 이것처럼 자주 쓰는 그런 중국에서 온 증거 투표용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 영등포에서는 그걸 또 재개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영등포 재검표를 할 때 투표 함들이 보관된 봉인된 봉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표함들이 보관된 이제 법원 창고에 그 봉인 부분이 처음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잡이에 해놨던 결국 법원 내부에 있는 투표함까지도 교체되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근데 그것도 사실 고발을 했는데 고발이 지금 수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파주에서 허겸 기자가 녹취를 해버렸잖아요. 선관위가 투표지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바꿨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터치를 했고 그것을 가담한 이제 법원 내부에 공범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 가짜 투표지들도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도 안 접힌 투표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산 투표지들은 전부 다 가운데 부분을 접어놨더라고요. 똑같이.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장난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전투표는 사실 이렇게 둥근 롤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연수울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이게 사전투표들이 다 이렇게 빳빳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빳빳했었습니다. 바로 프린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인쇄를 했든지 다른 식으로 했든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표지가 출력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를 갔더니 사에서는 또 이게 투표지가 이렇게 부산 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다 부정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막 꼭 하나를 뽑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뭐 워낙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배여 1화 빳빳한 사전투표제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희가 중요한 이제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님들이나 뭐 민의원님 당연하고 거의 수사관처럼 하셨는데요. 이제는 진짜 국가기관이 수사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합니다. 네. 민의원님 공무원으로 일하십니까? 예,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죠. 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변호사분들께서 주축이 돼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단단하게 뭉쳐주시길 바라고 저 고문으로서 심부름 시켜주시는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민고부님께서 최초로 여기 수촉 특위에 후원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잘 일을 해야겠지만,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저희 산하에 있지만 또 독립적으로 일하는 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빳빳한 투표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쇄를 한꺼번에 할 때 나오는 검은 흑선이 나온 그 투표지들은 정말 빼박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변호사님 여러분들 특히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시작하시는 인천의 권호영 변호사님, 그리고 대구의 윤용진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의 간사 역할을 같이 하시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수촉특위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MPK 법제자유주의 연대 시스템을 저희가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회계는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가 불투명하면 저희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마치 방송 홈쇼핑?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잘하시는데요? 저 너무 그렇게 될까봐 지금 약간 좀 지금 멈췄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수촉특위 활동을 하신다면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사실 수원지검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17건이라 했지만 사실 한 30건 넘게 고발을 했어요. 부정선거 관련. 지난 정권에서. 예. 근데 다 무마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허탈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수사를 해줘야 고발하는 맛도 나고 또 뭐 재견서를 내는 많은 뭐 그냥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참 허무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이 사실 뭐 부정선거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수사기관이나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것이 결국 이거를 막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이러한 게 많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말들을 막거나 왜곡해서 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딥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손을 못 대게끔 만들려면 각종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멈추지 못하게 계속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 민경욱 의원님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봉을 그때 12시 넘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투표지들이 나올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지금 다시 접근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배추잎 투표지는 일장기 투표지들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보면 오산에서 그 흑선 있는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야, 안민석 네네네. 최윤희 하고. 최윤희 안민석 지역구요.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영등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파주에서도 나왔어요. 저건데요, 저거. 네.
저게 안민석 지역구인데 저건 불가능합니다. 저거 아주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수천 장이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한 4, 5천 장이 저런 식으로 돼요. 도대체 프린트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저 프린트는? 그냥 워낙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민현님 그 사진도 사실은 그 조재현 이쪽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법원에서 찍었는데 그걸 다 없앴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사실 다시 한번 복귀를 만약에 된다면은 그때도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영등포일도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 검은 줄이 왜 나오지? 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특수절도죄, 뭐 투표지 위조죄, 뭐 공인 위조죄 뭐 이런 것들로 다시 고발을 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요. 김병수가 그만두면서 막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거의 마지막쯤 되는 그 재판정에서 그 이쪽 말하자면 선관위 쪽 그 변호사가 대류가주 변호사가 대법관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었냐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 민현님 재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에서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여줬냐고. 말하자면 이게 표 한 장 한 장이 전부 국민들 뭐 몸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걸 대법관에서 숨겨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선관위가 뭡니까?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끼워넣었다 그러면 선관위가 우리와 합쳐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 이런 게 있었네. 누군지 봅시다.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펄쩍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여줬냐고 그래서 그거는 숨기는 자, 숨는 자가 범인이에요. 네. 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이제 안 된 거 우리가 여러분들을 많이 있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권호용 변호사께 어떤 눈을 주셨냐면 어느 날 마지막 판결이 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네. 하루 전에 뭘 봤냐? 이 투표용지에 재판 기록에 붙은 투표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감정 결과로 한 거. 근데 봤더니 이게 옆으로 이렇게 구겨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구겨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옆에 이 QR코드도 있어요. QR코드인데 이게 뭘까? 아니 왜 여기 접혀 있지? 하고 옆에 우리들이 증거 제출하면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그 QR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주었을 때 뭐냐면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빳빳한 걸 골라서 준 거거든요. 그 한 장 하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요. 그 가장 빳빳한 걸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고 첨부를 해가지고 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면 평활도라고 해서 이게 빳빳하냐 아니면 누가 접었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적으로 봤더니 누가 이제 접었다 이런 거를 판결하라고 우리가 갖다 준 거거든요. 우리는 빳빳하니까 아무도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용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했는데 떡 접어가지고 평활도를 한다면 이거는 빳빳한 게 아니라는 증거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감정을 하라고 감정을 주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접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누군가가 이 증거를 훼손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게 우리 다른 증거들도 많고 정황 증거들이 많지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훼손됐어요. 불법 행위. 이래서 우리가 재심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실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초미의 관심이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민현님 대표 변호인단 대표셨는데 이분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바대로 느끼는 바대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변이기도 하셨죠. 한변이셨죠. 그리고 그 부인께서 박영하 교수십니다. 박영하 교수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수천 개의 동 혹은 투표소에서
항상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졌을 때 똑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지요. 근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대표 변호사로서 여기 박주현 변호사 뭐 이런 변호사분들 도태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뭐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주로 했던 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그 젊은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기꺼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볼 때 제가 기자를 했던 저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아니 저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데 저 문제를 못 보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언제 만나가지고 회의를 몇 명이 뭐 권호용 변호사, 우리 박주현 변호사, 다음에 그 박영하 교수,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회의를 할 때인데 그때 좀 부정적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여기 아내가 이걸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던 거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기꺼워하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 자신의 친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맞는데 갑자기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국 투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3년 동안 싸웠는데 거기에 대표 변호사였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당황했죠. 당황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민주당은 3일을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3일 투표하면 3번 투표합니까? 3일 투표하면 3번 투표하냐고요. 이때 하지 말고 하루 사전투표는 불법 사기 도박에 판돈을 올려주는 거니까 거기서 전부 다 빠져가지고 당일 투표를 하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 하루 저쪽은 3일 투표하는데 우리 하루 투표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집니다. 이거는 도대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부정선거와 관련된 하얏트에서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토론회에 가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 저 사전투표 하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 얘기가 제가 2년 동안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의 대표 변호사를 했지만 저는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증거라고 하더라?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 박주현 변호사 또 뭐 도태우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뭐 다른 뭐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자기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야지. 대표 변호사였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대표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2년 동안 싸워오고 해왔던 거는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욕을 먹었습니다. 예, 욕을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평통의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파의 결집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그 선거제도가 지난 5년 동안 훼손됐고 가장 중요한 게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났어요. 부정선거가. 그래서 대통령 대선까지 다 부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으면 나아졌습니까? 이 20% 차이 났던 게 0.73으로 되는데 그래서 사전투표하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전 투표는 그들이 해서 선거판을 좌지우지 주무르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놀아놨기 때문에 0.73이라는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석 변호사님의 이제 상황이 궁금한 이유는 정작 이 부정선거 규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우파가 아닌가, 우익이 아닌가. 사실은 오래된 뭐 일종 기족 세력이라고 하는 그 딥스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계속 규명해 나갈 수 있는 이 정말 진짜 우리 민초들의 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우리가 수촉특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수촉특위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조금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예, 한 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예. 일단 뭐 권오용 그리고 윤용진, 윤용진, 예. 박주현 뭐 이렇게 지금 공동위원장 체제로 시작을 하고요. 그동안 사실 그 변호사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요? 이 일을 하면서.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군자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예. 거죠. 그 거의 진짜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 무상봉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규모가 축소가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싸울 수 있는 그 군자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촉특위가 뭐 거액을 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단 뭐 그 왔다 가는 거마비라도 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요.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부산의 현성삼 변호사님이나 윤용진 변호사님, 대구의 윤용진 변호사님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밤늦게 가거나 날밤을 새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수차례 있었거든요. 도태우변에서도. 네, 예, 도태우 예. 변호사님 대구에서 오셨고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이렇게 유정화 변호사 다 했었습니다. 예.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참 눈물 나는 일인데, 결국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지난 1막의 기간을 하면서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의지와 사명감만으로는 싸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진짜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 김미영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해결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와 법치주의 연대라는 이 자체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 자체가 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아주 키워드잖아요. 키워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일단 변호사도 뭉치고 시민들도 뭉치고 지식인들도 함께 해가지고 지금 제2막을 이끌어갈 여러 주인공들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한변 사무총장 제가 했었지만, 그때 그 예비 법조인들을 좀 육성을 사실 해 왔었거든요. 예. 너네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제 후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들한테 뭐 분기별로 1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서 로스쿨 진학이나 이렇게 인턴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에 침묵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원을 끊어버렸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뭐, 열매만 추구하고, 이제 불의에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은 법조인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약간 단절된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자원들도 계속 양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의 가장 출발점이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거를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훌륭한 시민들하고 청년들하고 지식인들하고 이 법조인들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의 그런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가 뭐 형식적이거나 뭐 이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소 고발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군사들도 모으고 또 예비 군사들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뭐 우연치 않게 이런 좋은 그런 대답을 얻게 됐는데, 플랫폼이죠, 하나의. 예, 우리 그 MPK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것이 이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또 아쉬웠던 부분,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하고 또 새롭게 발견된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다시 수사를 촉구를 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실도 야 이제 이 정도면 빼박이 아니냐, 더 이상 이건 덮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진짜 큰 물결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정말 힘겹게 싸워오신 우리 민경우 의원님이 진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예. 예. 그동안 진짜 뭐 많은 응원해주신 애국 시민들도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들은 바로는 이제 김희철 KBS 사장이 물러나면 뭐 공중파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방송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모든 증거들은 다 나왔고 그리고 각종 분위기는 다 조성이 되었는데 뭔가 이제 팍 터지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계기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 이제 이 수촉특위가 그러한 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선거 제2막이 열린다고 예, 했는데 제1막의 영웅은 민경욱 또는 예. 많은 변호사님들이라면 2막의 영웅들은 이제 시민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보면 이게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한두 명의 이 원탑 투탑으로는 절대 이 거대한 카르텔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시민의 힘을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정말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사적으로 아무리 말하자면 제 탑에서 2에서 오도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의 70%가 깨어 있으면은 혁명적인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한국의 국민들, 시민들의 70%가 부정선거를 완전히 인지하면은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70% 얘기하셨네요. 지금 전국에, 이게 제가 여론조사를 했으니까요. 전국에. 얼마 정도입니까?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습니까? 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있었습니다가 40%입니다. 아직도요? 없었습니다가 45%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가 15%입니다. 그리고 우파, 내가 우파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입니다. 이러는 사람들 가운데는 6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직 부정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 한 2%요? 3%요? 이럴 거예요. 40%입니다. 우리가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 갈 때는 그냥 물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에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펄펄 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우리가 임계점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치 현상으로 볼 때 인구의 3.5%, 그게 아주 참 신기하게도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의 농도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의 3.5%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혹은 그 한 정권에 반대를 하면 그 정권은 넘어가더라. 이런 실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175만 명이거든요.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175만 명이 지금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말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고 지금 들어와서 이런 비디오, 동영상이 있으면 같이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175만 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시대 정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 방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피해 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지만 확실히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4년 동안 그걸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그냥 보고, 이 저런 거 없어. 이러고 싶었겠지.
다음에 저놈 미친놈들이 이러고 싶었겠죠. 어떤 분은 거기에 목숨도 걸고, 예?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싸우는 와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예, 또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싸운 게 뭐예요? 그 시대 정신의 가장 코어에 있었던 거 뭘까요? 민주화입니까? 민주화 아니에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면 시크한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도, 예? 젊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모르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싸예요. 부정선거 알면 핵인싸예요. 시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왜 지금 아니, 마지막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생각해 온 거예요. 네네.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아직도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 이게 아니고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걸 파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싸고 예? 시크합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정신, 지난 3, 4년 동안의 시대정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MZ들을 위해서 지금 인싸 말씀하신 아싸가 아니에요? 인싸. 인싸. 인싸죠. 그러니까 네. 인싸. 모르는 사람들은 예. 아싸. 네. 아는 사람은 핵인싸. 네. 여기 있는 네. 분은 네. 핵인싸예요. 네. 아니 아싸요 우리 아직 핵인싸. 아직 아싸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요. 지금 미니언님도 기자였고 저도 뭐 기자를 했었지만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철저히 침묵하고요. 어떤 언론사도 단 하나도 메인스트림은 배춘육 투표지 보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40% 이것은 부정선거 규명 기적이죠. 라운드가 사실은 언론사를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일 만큼 기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아싸 인사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아싸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한 것. 애니메이션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거 얼마나 예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 예. 예뻐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뭐 디즈니 저긴 로이킴이죠? 로이킴이에요. 네. 사실 로이킴을 저희가 중간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 팔로드 파티를 제일 먼저 공개하신 분이 미니언님인데 이 팔로드 파티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뭔지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써서 넣은 건데 나중에 아마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은 MZ를 위한 정말 그 말 그대로 핵인사들을 위한 저희의 시도고요. 이건 뭐 거의 2억 이상이 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연극 배우들이 더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1초에 한 14프레임쯤 맞아요. 을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40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거, 이 애니메이션 보실 때 재채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재채기 하시는 순간에 몇십 프레임이 지나가니까. 맞아요. 눈은 부릅뜨고, 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말. 이게 초당 10만 원이 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소수 말고 1막은 소수가 이제 증거를 찾는 시간이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 모든 유권자가 이 문제를 이제는 인지를 해야 된다. 모든 언론이 뭐 이상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거 보도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한 부실, 속구리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젠 모든 유권자가 이 부정선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예, 예. 당연하죠. 그리고 문화전쟁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옛날 그 서동요가 돌았지 않습니까? 서동요 돌면은 세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네. 저 선거구에 가서도 아이들이 민경욱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이긴 겁니다. 좀 할까요, 이런 거? 그런 거 해야죠. 그래서 이 안에 음악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이 우리들이 흥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서 돌아다녀도 부정선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서동요가 도는. 그러니까요. 그런 권호영 상황이 변호사님은 저한테 이 증거들을 전시회를 열자고 하더라고요. 몇 번 했었죠. 예, 좀 하지만 더 예, 다르게. 본격적으로. 그럼 전시회, 애니메이션, 다큐 이런 것들을 해서 일종의 페스티벌을 한번 할까요? 해야죠. 북콘서트도 열고 연극도 하신다면서요. 연극도 하고요. 예, 예. 연극에 우리 깜짝 출연합시다. 깜짝 카메로. 저는 오늘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민경우 의원님은 정말로 부정선 규명에서 영웅이신데 그분의 그 파지티브, 긍정적인 그 엄청난 긍정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실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건 뭐 선지자죠. 근데 저는 민효님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은 하나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움직여 오신 이 힘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 힘을 믿거든요. 우리 백이 든든한데요. 아, 그럼요. 아, 그거 제일 앞장서신 분이 김미영 대표셔요. 사실 박 변호사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종교를 떠나서 네. 사실은 이런 것은 종교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네. 사람들이 네. 아니 근데 진실의 힘.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주변에 크리스천 분들이 계셨어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10회독 이상 했거든요. 기독교보다는 네.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 네. 언론의 자유, 네. 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자유 선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뭔가 거대한 절망 같은 게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 그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졌을 졌을 때 완전히 지는 게 확인됐을 때 저는 그 1월 6일 날 그리고 또 20일이었나요? 아무튼 그날 뭔가 거대한 또 변화가 다시 한국으로 올 거라는 간절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암흑기였는데 뭔가 재검표가 갑자기 이루어졌고 그 재검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 결과물들이 또 우리를 다시 힘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 이 기각 판결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1년의 과정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되게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갑자기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정문이나 그렇죠. 채용 비리나 이런 분들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북한의 해킹이나. 예, 아니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안팎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다 막혀 있던 것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부정선거 수사 특별위원회 이 촉구 수초기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뭔가 누군가 이끄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아까 말한 선을 이루는 그런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면 민현님과 박 변호사님과 제가 만나면 사실 오늘 5시간 이상 해도 전혀 지치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지금 1시간 반이 아니, 됐고요. 아까 30분만 하자 그랬었죠. 예, 네네네네. 30분 하자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1시간 반이 됐고 두 번은 또 엄청난 버퍼링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저희가 굴하지 않고 지금 1시간 반에 가까워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다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이거 좀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 두 분이 각각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우리 전쟁, 우리의 싸움은 정권 교체를 한 것으로 큰 그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진지전을 펼칠 수 있는 그 이제 바탕이 마련이 됐고요. 다음에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제2막 부정선거 규명운동의 제2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문화 활동, 문화 전쟁으로 갈 것이며 또 환경이 사법 환경이 이제 곧 한 10여일 있으면 김명수가 나갑니다. 그날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잔치해야 되고요. 다음에 잔치 뭐 나오는 동시에 뭐 은팔찌를 짤 것 같은 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균용이라는 새로운 분이 들어가서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법부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거고요. 다음에 언론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회사에서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디인가요? 예, 그거는 아직 뭐 제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7월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너무 더운 이 하절기를 좀 피하자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환경이 사법 환경과 언론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재인 정권 아래서도 싸웠습니다. 예? 정말 눈이 어깨에 쌓인 그때도 거기 앉아가지고 싸우고요. 더울 때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1인 시위하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다가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게 전쟁의 가장 큰 전장이 될 것이다.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는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의 수법을 모두 한번 동원해보자 라고 하는 한쪽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또 한쪽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막아야 되는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그 절박함이 없느냐? 아니 절박함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또 의회에서의 다수 의석 차지에 실패한다면 그냥 그건 별 볼 일 없는 대통령, 숨 죽인 대통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곤 일척의 대전쟁이 벌어지는 4월 10일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축적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을 10분 발휘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고 각 필요한 분야의 조언과 이야기 뭐를 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 부정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애쓴 우리들의 행동이 의롭고 정확하고 정의로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임계점 말씀을 민현님께서 하셨는데,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고소 고발 그리고 뭐 손해배상 청구 등의 활동이 딱 임계점에 다다른 그 1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 총선에 있어서 그 전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역시나 부정선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4.15 총선 전 그 여영국에 당선됐던 그 시점에도 창원 성산 보궐에서 부정선거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의 현행범을 적발한다는 태도로 그 자세로 그 부정선거 감시를 하면 그들이 또 그 범죄 행각을 좀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40 총선에서도 이들은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울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더욱더 움츠려들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여건이나 뭐 최근에 압수수색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곧 임계점을 넘어서 팔팔 끓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의 진실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 이막이 꽉 펼쳐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끝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이제 행정재판 또는 민사재판 성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으로 가려면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검사가 원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저희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변호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구의 70%, 유권자의 70%가 힘을 합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촉특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저희 이제 VON 뉴스인데 VON 뉴스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딱 5천만 원 남을 것 같아. 나 이 돈 부정서 규명해 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빚을 막 갚기 시작했거든요. 애니메이션 마지막 돈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역사를 만드는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다. 저희가 투자자 이름을 밝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 안 해도 된다. 나는 죽을 때 5천만 원 있으면 그거 부정선거에 낼 거야. 규명해 낼 거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여러분 1막의 영웅들은 이제 가고 2막의 영웅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촉특위 좀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될 겁니다. 예. 저희들 가는 건 아니고요. 옆에서 같이 거들겠습니다. 네. 음악에서도. 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